이 상황을 알고 있다면 몇 년간의 흐름을 배우게 된다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패턴은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연도별로 월별로 차근차근 보여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시 일어났던 사건과 상황,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7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스타트를 끊어서 6개월이 끝나는 시점, 아마 이제 6개월 반, 그 다음에 연간 회원반이 있죠. 6개월 반이 끝날 때쯤은 2007년 8, 9, 10, 11, 12, 13년도까지, 12년도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장에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또는 기억에 없는 침체장의 당시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배우시게 될 거고, 아,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고 이때 무슨 현상이 일어났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얘기를 듣고 그것들에 대해서 아, 이랬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배우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한 게 침체장의 시장 흐름과 관련된 부분 조금 축약시켜가지고 2006년도부터 2007년부터 1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기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셨고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열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진행을 할 부분은 침체장의 시장 흐름인데요. 어저께 동서 모임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어느 기사를 보니까 L자형으로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게 과연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면서 얼핏 부동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침체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다. 상승장의 모습과 다르게 움직일 뿐 사실상 여러분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신다. 물론 상승장에 투자하다가 망가지신 분들, 뭐 하신 분들은 뒤로 빠지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침체장의 시장 흐름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체장의 부동산 시장, KB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KB가 자료가 제대로 나오는 게 2000년도, 서울 같은 경우는 2000년도, 나머지 지방 같은 경우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003년부터 2014년, 2014년까지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이유는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를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흔히 말하는 침체장 또는 하락장이라고 보여드리는 상황이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어렴풋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수도권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보게 되면은 약 4년에 걸쳐서 침체장이 이어져 왔었죠. 사실상 그 전해인 2009년도 마찬가지였긴 했지만 결국에는 침체장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걸 아마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침체장이 이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다들 이때는 다 손가락만 빨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선배, 한 10년, 20년 전 선배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기보다는 무언가 얘네들도 이렇게 했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과 그때 상황과를 잠깐 비교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당시 침체적인 분위기가 언제 시작됐나라고 하는 부분부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상황과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6년도의 서울의 모습은요. 연간 상승률 24.11로 나오죠. 그 직전에 따른 어떤 것보다 엄청난 폭등장이었던 게 나타나고 있으실 겁니다. 즉,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장이 2006년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해인 2005년부터 시작된 상승장이 2년에 걸쳐서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바로 직전에 2020년, 2021년도에 아, 이렇게 올랐었지라고 하는 부분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라는 것도 아마 비슷하게 보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이 상황만 기억하고 있지, 당시에 어떤 상황이 이어지면서 무슨 현상이 났는지 그 부분도 모르고 지금도 그 상황이 똑같이 이어지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06년도 상황에 여러분들이 그 상승장이 굉장히 폭발하던 그 시기부터 잠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0월이니까 바로 요때쯤이죠. 이 당시 2포인트 정도, 6포인트, 3포인트, 거의 4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이 후반부 상황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지금과 어떤 상황이 비슷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불신, 정부가 정책을 무슨 정책을 내놓든 여러분들은 믿지 않았다. 왜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런 부분, 결국 이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실수요자들이 결국 정부에 대한 불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대체 안 되겠다.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집값이 점점 많이 올랐다라는 게 2006년의 모습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2020년과 2021년의 모습도 상당히 유사했다라는 것들을 아마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 인파는 장난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기사가 그해 11월 달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2020년, 2021년도에 어땠는지를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보시면서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당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아랑곳하지 않고 움직였던 모습들이 바로 얼마 전의 모습이었죠. 실제로 제가 연끌하지 말라고 했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제가 지금과 상관없는 그때 상황부터 얘기를 하는 부분은 그때부터 무언가 신호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이 강세장 속에서 나타나는 의미 있는 신호가 그때와 지금과 무엇이 다르고 같은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었다. 아까 2006년 5월 달이라고 되어 있죠. 2006년 5월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2006년 5월 달에도 역시 굉장히 상승폭이 주변과 비해서 좀 컸던 그 시기였었습니다. 이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든다는 얘기가 시장에서 언급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었죠. 당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주거용지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집을 사려고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도 토지를 사려고 하는 것도 되게 많았었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었다. 즉 바꿔 말하면은 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오느냐,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가격 부분이 움직임이 주춤주춤해지고 사람들이 살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기사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에 2006년 8월 달에 지금은 기준금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콜금리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기준금리랑 콜금리는 원래 다르지만 어쨌든 콜금리가 당시에는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2006년 8월 달에 콜금리가 인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약세로 빠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부분이 뉴스 기사에서도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약세로 빠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냥 말 그대로 오를 거야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죠. 그때 상황의 뉴스 기사를 잠깐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모든 모습들은 되게 옛날 기사들이니까 촌스럽죠. 사람도 촌스러워 보이고 옷도 촌스러워 보이고 다 예전 모습은 똑같은데 지금 얼마 전까지 우리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없다.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호가를 올리고요. 거래는 실제로 되지 않고요. 금리는 인상되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머지않은 시기에 가격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빠질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이후 시장에 무언가 좋지 않은 신호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2006년 가장 폭등했던 그 당시 상황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렇게 연끌하지 말라고 했던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와 지금이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오를지 떨어질지는 정확히 모르나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거래량은 줄어들고 호가는 올라가고 살 수는 없고 불안은 하고 금리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 때문에 영끌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던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옛날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제가 복귀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바로 옛날에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이분들이 했던 행동이 나의 행동이었고 결국 이런 행동들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 자,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위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2007년이 들어왔죠. 즉 뭐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상승 다음에는 하락이라는 게 온다. 그 다음에 하락 다음에는 다시 상승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006년, 그러니 2007년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이 당시에 2007년 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랬더니 2006년도 같은 경우는 집값이 너무 올랐고요. 그러니 돈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 제목에서도 나타나죠. 2030 세대에 불똥이 튀었다. 근데 2007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지 않을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당시 뉴스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